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혜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한국 군대의 다크나이트, 전직 장교 출신인 군대 유튜버 캡틴 김상호님을 모셔봤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징병제 힙합병, 그리고 군인 리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더 뜨거운 연장전 영상을 위해서라면 엔젤 투자자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참군인 리얼 군대 출신 캡틴 김상호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조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캡틴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캡틴 김상호를 아직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군대 관련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활동한 지 거의 6년 차 돼가고 있고, 네. 군대의 잘못된 점, 이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방송을 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군대 관련된 약간 상황극 드라마 지금 하나 제 채널에서 운영하면서, 또 지금 대선이 앞두고 있어서 군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낸 군대 정책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혹은 뭐가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가, 이런 거를 또 다루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장교 출신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군복무 하셨고 군대에서 이제 보낸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뭔가 인사이트가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보다는 길긴 한데 생도생활 2년, 군생활 6년 8개월에서 한 8년 10개월 정도를 이제 군에 있었거든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물론 일반 병으로 나오신 분들보다는 군생활을 길게 했지만 현역으로 뭐 장교 부사관 10년, 20년 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모를 수는 있죠. 그분들에 비하면은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역을 하고 제가 5년 동안 또 유튜브를 활동을 하잖아요. 사실상 군생활이잖아요. 그것보다도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의 제보들과 메일과 이런 DM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기 때문에 전 군의 이런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죠. 그니까요. 이게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뭐 2명, 3명, 4명, 5명이 되면 처음에는 이런 한 개 부대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군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구나. 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군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나, 이제 군에서 다쳤는데 치료받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나, 또 최근에도 이제 제1연평해전에 참전해서 싸웠던 전우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고, 또 그런 분들 대신해서 스피커를 내주고, 네. 근데 또 이제 안타깝게도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목소리를 내고 방송을 하면 군에서 움직여요.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방향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내가 방송하지 않아도 제발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제가 방송을 해서 움직이니까 또 저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은 마치 제가 군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 어디에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 뉴스에 나온다 그래도 짧게 한 1분, 2분 잠깐 뉴스에 누가 사망했다 끝. 근데 그 안에 대한 진솔한 내용이나 길고 숨겨져 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주로 하고 있고, 다크나이트. 좀 뭐 그렇게 해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한데, 네. 뭐 표현으로는 뭐 반군 유튜버로도 불리고 있어요. 오히려. 네, 국방위에 이제 모 소속 국회의원께서 네. 저를 대놓고 반군 유튜버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농담 삼아.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근데 재밌어요. 좋은 네. 타이틀이죠, 반군 유튜버. 누구에게나 받을 수 없는 그런 타이틀. 네. 그럼 상호님은 어떻게 처음 내가 직업으로 군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제 저랑 삼사관학교 다 동문이세요. 어렸을 때 좀 재미있는 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 장원고등학교라고 신길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농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학교 네. 다닐 때 맨날 농구하고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농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할아버지 제사여가지고 버스 타러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전 지금도 차를 잘 모르거든요. 갑자기 은색 벤츠가 딱 제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 벤츠다 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벤츠다 했는데 창문 딱 내리도 저희 큰아버지였어요. 네. 야 상호야 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외제차가 이야. 이렇게 막 흔할 때는 아니었어요. 초록 번호판 시절이죠. 초록 번호판 시절이죠. 네. 그래서 그 탔는데 친구들이 되게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벤츠다 했는데 그 차가 내 앞에 쓰고, 그 창문을 내는 저희 큰아버지였거든요. 큰아버지가 어떻게 좀 잘 되셔가지고 나름 뭐 성공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큰아빠에 보게 되면서, 큰아빠가 장교로 나왔고, 장교로 나와서 또 그렇게 뭐 장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라이드나, 당시에는 장교 채용도 잘 됐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성공하신 걸 보고, 나도 큰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해서 인생적 롤모델로 삼았죠. 네. 그래서 큰아빠가 좀 걸어온 길을 좀 따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장교로 가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좀 큰아버지가 또
장교 생활하는 게 멋있어. 은색 보이기도 벤츠에 그 꿈이 있었네요. 그게 좀 셌어요 어렸을 때. 아직도 그게 잔상이 남아요. 농구공도 옆에 끼고 있었는데 차가 딱 멈췄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은색 벤츠 큰아빠 차였어. 그래서 약간 나도 군대 가서 장교 가서 성공하면은 저렇게 나도 재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삼사관학교 지원할 때도 좀 특이하게도 그 보통 사관학교 지원하는 친구들은 삼사관학교 이제 편입하는 사관학교입니다. 육사와 다르게. 네. 좀 육사는 정말 메이저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엘리트잖아요. 육사. 정말 엘리트 장교들인 거고 그걸 이제 육사를 못 간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사관학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또 다시 도전하는 사관학교로 보시면 돼요. 삼사관학교가. 약간 2차전. 육군에만 있는 건데 공부 잘하는 사관학교는 아닙니다. 네. 누가 뭐 삼사관학교 공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 맞는 사실입니다. 졸업생의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지금도 그렇고. 일단은 그때 들어갈 때도 제가 입시 면접을 볼 때 저는 다른 친구들 장군이 될 거다, 뭐 군생활을 해서 뭘 할 거다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전역한다 그랬거든요. 면접을 볼 때도 저는 장교가 내 인생의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다. 근데 나는 훌륭한 사회인이 될 거다. 삼사관학교를 졸업한 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생도들은 사관학교니까 막 발표 대회 같은 것도 막 해요. 아무래도 군대 안에 있는 대학교니까 그럼 다 장군 되겠다, 국방부 장관 되겠다고 하는데 이바지 저는 하겠다. 유일하게 딱 사회에 나온 훌륭한 삼사인이 되겠다. 나와서 사업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그렇게 됐었고 바로.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실제로도 군에 들어가서 군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어가지고 당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여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한테 나 군 생활 계속 할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가 만약에 원하면 나 군 생활 계속 할게. 약간 좀 그만두기 전에. 왜냐면은 군 생활이 초창기 때부터 되게 잘 됐어요. 처음부터 저는 군에서 빛을 발했어요. 그러니까 뭐 각군 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항상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군대가. 네. 그 군생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사회 나와야겠다. 군대는 군대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렇군요. 좀 작습니다 군대란 사회가. 네네네. 근데 되게 그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다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뭔가 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게 되게 모두가 인정하는 골이잖아요. 어떠한 목표잖아요. 서울대 의대 가기. 서울대 의대 가기가 변호사 되기. 1번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실패하면 그 다음 뭐 다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현실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는 군인이 돼야겠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잘할 때는 되게 군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뭔가 막 누가 참 뭐 이러면 막 다 박수 쳐주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치. 그런 게 되게 컸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자랐던 거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필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두가 다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의사가 돼야 되고 이게 아니라 군인도 되게 멋있는 직업이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많이 안 돼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일단 뭐 그런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말씀하신 질문 중의 내용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군인에 대한 좀 존중, 존경, 리스펙이 좀 부족하다라는 좀 말씀하셨는데 뭐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모두가 군대를 가니까 이제 모두가 징병을 하고 모두가 군대를 경험해봤다 보니까 모두가 경험한 군대는 다 멋지고 그런 리스펙 받는 분야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강제로 억지로 끌려간 거잖아요. 징병제 네.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간,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부정적인 게 더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군을 좀 기피하게 되고 그런 좀 사회적 풍토가 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른 때 우리 아버지 세대들부터 또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그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60, 70년대생들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때는 건강해도 좀 몸만 안 좋으면 군대를 뺐어요. 맞아요. 몸만 방위도 하면 많고. 군대를 빼고 네. 너무 사람이 넘치니까 안 들어와도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는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북한하고. 북한은 무식하게 사람들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삽으로 스키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많으니까.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죠. 장비 한 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삽질 1000번 하는 게 포크레인 한 대를 못 이겨요. 그쵸. 펜 장비라는 장비가 큰 포크레인이 있거든요. 10톤 포크레인 같은 게 굴삭기가 그거 한 대가 사람 1000명을 이겨요. 삽질을. 그 걔는 기름만 넣어주면 지치지도 않아요. 그렇네요. 인간은 지치잖아요. 삽질 몇 번 하면 허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옛날에 저런 장비가 없으니까 사람으로 때웠던 시절.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때우니까 쓸데없는 작업이 많아지죠. 내가 군생활 한 게 맨 삽질, 맨 잡노동, 잡초뽑기. 접촉뽑기. 왜?
농약 뿌리고 그 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싸니까 공짜니까. 징병제니까. 징병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기계의 부품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모래알 수준으로 보니까 기계 이하. 기계 이하죠. 기계보다 낮은 거지 더.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공짜여서 쓰는 뭔가 좀 그런 농번기 느낌으로. 시대에 소보다도 못하지. 그렇네요.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 장비가 있고 시스템이 돼 있으면 사람 이렇게 안 부려먹죠. 지금 네. 누가 북한 마식령 스키장 그 군인들이 가가지고 조그마한 삽으로 스키장 만드는 걸 누가 대단하다 그래요. 무식하다 그러지. 그쵸. 무식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장비보다 사람이 싸니까. 근데 우리 군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시절을 경험했던 어른들이 군대는 잡일하는 곳, 군대는 힘든 곳, 그리고 그거를 지휘하는 군인들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리스펙하지 않는 거예요. 스키장 만들어 삽으로 어, 스키장 만들어 하는데. 나의 지휘관, 나가 모셨던 그분들이 정말 싸워서 이기는 군인들이고 나한테 귀감이 되는 막 전투적인 거를 나한테 에너지를 줬어요. 그 전투적 DNA를 줬어. 그럼 그 사람을 리스펙하죠. 그쵸. 근데 작업하는 거 맨 쓸데기 없는 거 맨날 시멘트질하고 맨날 건설 노가다 푼 같은 그런 일들을 시켜. 그럼 리스펙하겠어요? 힘들죠. 심지어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군대가 무너지는 건 좀 봐요. 군의 본질의 본질의 그런 임무를 벗어난 일을 근데 했을 그게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평화가 엄청 오래 유지된 나라의 군대다.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시멘트질하고 삽질하고 어쨌든 보수는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쟁 중인 국가이고 어쨌든 라이브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됐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전국이라고 본인들 스스로 군인들이 이야기하지만 물론 정치권도 휴전인 대한민국에서도 휴전국답지 않는 행동들을 한 정치권도 있었고 네. 근데 군대가 그걸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좀 그 자격이 안 된다고 봐요. 사람이 많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네.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아직도 군인들 데려다가 뭐 당연히 잡초 뽑는 건 당연한 거고 아직도 뭐 쓸데없는 군가 가창 경연대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애들 데리고 뭐 쓸데없는 장기장 같은 걸 막 이것저것 한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미군들이 생각을 하면서 미군들도 뭐 한국어 대회 말하기 대회 한국 뭐 주한미군들이 그런 대회 가끔씩 하긴 하는데 우리 군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군가 가창 경연 대회나 물론 이상한 경연대회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고등학교 때 학예회 맞아요. 그렇던 시절에 하던 그런 거예요. 네. 체육대회도 막 엄청 막 성대하게 하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체육대회 성대하게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학예회 그렇게 준비 빡세게 안 해요. 근데 그 과거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네. 근데 대한민국 군대는 그거에 진짜 진심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아, 약간 좀 평화가 길어진 것도 레저가 많죠. 필요하다. 평화가 길어지기도 하고 이제 지휘관들이 싸워서 이기는 전투 기술을 잊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호랑이가 있어야 되는 이 맹수들이 있어야 되는 조직에 맹수들은 이제 고기를 뜯고 사냥을 해야 되는 사냥이 없어지니까 맹수들은 다 나간 거고 맹수가 아닌데 고양이들이 호랑이인 척하면서 살고 지내고 있는 거죠 지금 군대가. 근데 그 고양이들한테 싸우라고 하니 못 싸우니까 그냥 그 뭐야 동그란 그 뭐라 그러죠? 고양이들 들어 뛰는 거? 캣타워? 캣휠. 캣타워랑 그 동그라미 돌아가고 그거를 지금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시국가가 아닌데도 어쨌든 뭔가 훌륭한 군대 조직 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많을 텐데. 근데 이게 비단 그냥 전쟁이 없어가지고 편해져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군과 가창대회를 한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이유도 이제 징병인 거죠. 징병. 모든 남성들이 다 오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공간에 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맨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계속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가장 조용하거든요. 네. 애들 육아하기 되게 편해 스마트폰 쥐어주면. 근데 애들이 뇌가 망가지겠죠. 네네. 그 아이들이 사고 판단이 떨어지겠죠. 그건 내 알 바 아닌 거예요. 왜 지금만 조용하면 돼? 나는 또 딴 데 가면 되잖아요. 내 새끼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군인들 있는 친구들 사고 안 나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안 나오고 불만 없게 하는 거 놀아주면 돼요. 훈련 안 하고. 그럼 애들 아무 소리 안 하겠죠. 아 그러면은 그 징병제가 어떠한 그 대한민국 군대 퀄리티를 세팅하는데 좀 장벽이다. 장벽이 되면 안 되는데 징병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장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징병으로 온 친구들에게 우리가 자부심을 주고 임무를 제대로 주는 군이 돼야 되는데 군이 그 역할을 못 하고도 있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징병이 필요하죠. 북한이라는 적을 마주보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보다 더 위험한 거는 그 뒤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동북아시아는 다 최강국들이 그쵸. 우리 주변 둘러싸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중국이 서해 바다를 침투하고 막 러시아가 뭐
공박 우리 방공을 위협하고 할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그런 강대국들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건데 네. 징병은 필요하죠. 징병은 필요한데 그 징병으로 온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전사적인 DNA를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군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죠. 그게 뭐 평화적인 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본질을 벗어나지 말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에만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네. 군인들이 정치인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하니까 우리 시간 좀 많아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이제는 뭐 탱크 이런 게 아니고 드론으로 싸우고 굉장히 과학 기술과 전쟁의 양상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 전쟁을 심지어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고 이거 기술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해가지고 캐치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전 경험이 심지어 없다면은 그러면 좀 위험한데요? 위험하죠.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맨날 하죠. 네. 근데 안 해요. 네.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최위에 있는 윗선에서 그런 결심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싸워서 이기는 거에 집중하라고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된다.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율.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무조건 중앙 통제를 하려고 하고 최근에 우리 공군에서 오폭한 적이 있어요. 미사일 잘못 최근에 떨어뜨린 거. 봤습니다. 그 오폭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오폭 자체도 훈련도 잘못된 게 맞는데 오폭을 해서 막 교회에 성당이 떨어져서 민간인들도 다치고 군인들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군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 전 군 사격 통제했어요. 개인하게 사격을. 총까지 개인하기라고 하거든요. 그 소총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 납득이 안 되죠. 네, 저거는 사고가 난 건 공군의 맞아. 전투기 문제인데. 그러면 저 공군 전투기 사격은 중지시키는 거 내가 오케이. 혹은 저 주변에서 자주포 사격하면 소리가 엄청 커요. 네. 자주포 사격 실제로 들으면요. 포사격할 때 군인들이 통제해요. 창문 열고 가라고 자동차에서. 네. 그러니까 창문을 닫으면 창문이 엄청 울려 차에서. 창문이 깨질 수도 있어요. 네네. 소리가 엄청 커서.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걱정할까봐 두려울까봐 그 주변의 일대의 그런 사격을 중지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전군 소화기 사격, 개인화기 초총까지 사격을 중지했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죠. 네. 우리 군대가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어머. 좀 작은 이 사고 하나에 모든 걸 중지 스탑. 근데 그런 뭔가 오더에 있어서 약간 근데 장교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 지역이나 이런 식으로만 통제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말인가요? 없는 구조고 그 위에 있는 어른들이 다 그런 눈치 보기.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거지 이 사람들 정치 군인인 거죠. 정치 군인. 그냥 네. 아니 우리가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죠. 잘못한 거 잘못한 대로 처벌받고. 네네. 그건 그거고 군대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통제들의 이런 군대 문화가 대한민국 군을 좀 병들게 만든 것도 있죠. 제가 사실은 모신 이유가 또 제가 내년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조금 꿀팁을 들으려고 했는데 좀 보다 더 시스템적인 네. 시스템적인 그런데 그러면 걱정이 아까 되네요,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징병제가 그 징병제라는 어떠한 시스템 때문에 대한민국 군 시스템이 군인들에게 이 군사적 DNA를 심어주는 것에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군사적 DNA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사의 DNA 같은 건데 싸워서 이기는 우리 미션을 우리 군인들한테 주면 남자들은 특히 젊은 남성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되게 가져요. 그렇죠. 에어소프트건 쥐어주고 싸우라 그러면 처음에는 하기 싫어도 한 대 맞잖아요. 눈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대 맞으면 이기려고 해요. 그럼 이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싸워야 되지 공부하게 되고 그럼 팀 단위 훈련을 하게 되고 지게 되면 열받죠. 또 연습해요. 그러면 연습하다 보면 장비를 사요. 왜? 이기고 싶으니까. 네. 장비를 사다 보면 장비에 대한 또 전술이 나와요. 새로운 장비에 또 도입하다 보니까. 그게 남자들로서 뭔가 승부욕, 전사적인 그쵸. DNA 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군대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싸워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비트랩이라고 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부비트랩들이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되게 좋은 사제 장비라고 그러죠. 민간 사제 장비 탄창이라 그래요. 원래 탄알집이라는데 그거를 땅에 내려놔요. 그러면 군인들 봤을 때 새 거야, 비싼 거야. 그럼 죽는 순간 터져요. 거기에 폭탄을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창의적인 부비트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디 급속 폭발물 같이 아이폰이 떨어져 있어. 아이폰이네 죽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이제 밑에 뭐 깔아놓든가 네. 아니면 그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그런 창의적인 것들을 이제 하면서 만들어보고 실습해보고 하면은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지금 재밌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드론 좀 보면서 실제로 드론을 날려. 그리고 너가 드론 잡아봐. 그다음에 에어소프트 같은 총으로
뭐 비비탄 좋은 총으로 쏴보는 거지. 날아다니는 드론을. 아니 드론 나한테 몸에 터치다운 했어. 그럼 난 사망.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소리, 드론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피할지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발전하겠죠. 한 단계 더. 네. 이번 오늘 나 드론 안 맞았다. 내가 오늘 드론 이겼다. 그럼 다음에는 뭐 2대1 팀 단위로 이동하는데 드론이 날라온다던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이런 미션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밑에 있는 지금 중대장급이나 뭐 대위들이나 소령 중령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윗선에서 막는 거예요. 윗선에서 왜 그걸 막을까요? 왜 막냐? 난 모르거든요. 왜 나는 누군가 우리 선생님이 나오셨잖아요. 권위자와 권위적인 사람의 권위적인 사람과 권위적인 사람의 차이. 음. 권위자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서 이제 니들이 하게끔 쳐다보고 잘못된 것만 탁탁탁 찝어주면 돼요. 네. 야 이건 이렇게 행해 좋아 라고 얘기해줘야 돼. 근데 지금의 전쟁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이 됐어요. 그렇죠. 많이 드론이 기술이 뭐야? 바뀌었으니까. 드론이 뭐야? 뭐 챗GPT가 뭐야? 뭐 지금 뭐 그런 아이폰이 뭐야? 그거 너무 하이 테크놀로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위에 분들이 못 따라와. 예. 그 위에 분들이 믿고 맡겨줘야 되는데 그건 또 싫은 한국 문화에 한국 군대의 문화가 에헴하고 네. 야 어딜 감히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야. 내가 말하는 게 곧 전술이야. 나 참전 용사야. 참전 용서도 아니죠. 지금 장군들 참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평화가 길어져서. 근데 그 장군들은 심지어. 부하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버릇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그 군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군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장교여도 뭐 병사랑 체력 이거를 똑같이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실패하면은 뭔가 이런 디스메리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교든 병사든 계속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는데 그게 살짝 부족해 보이네요. 미군들은 그런 시스템이 왜 잘 돼 있냐면은 캠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대한민국 군대는 캠프화의 차이가 뭐냐면 미군들은 하나의 큰 부대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대 안에 하나의 큰 이제 빌리지만큼 큰 캠프가 있는데 이태원 같은 전에 그죠 이태원- 미군 기지가 네네. 그것도 근데 평택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 안에 이제 우리 병사들이 살고 있는 곳 이제 뭐 간부들 수송 밖에도 있기도 하고 그 안에 엄청난 체육 시설, 엄청난 부대 훈련장, 엄청난 부대 시설들이 다 모여 있어 하나로. 네네. 근데 관리가 편하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최소는 중대 혹은 대대급으로 다 독립되어 있어요. 파편화가 돼 있군요. 파편화돼서 다 근데 울타리를 다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미군들은 장군들이 있는 부대 모든 인원들이 다 캠프로 출근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미군들은 다 같이 모여서 아침에 트레이닝을 해요. PT를 해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다 대대급이다 보니까 대장들 나이 뭐 기껏해야 뭐 40대 초반 그 형님뻘 내는 사람들이 거기 하나의 영주권자지. 네. 한 주든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사실. 약간 유럽 스타일. 그리고 몇 명 없어. 간부들 다 모여봤자 뭐 2-30명? 근데 거기는 한 번 모이면 몇백 명이 막 다 같이 운동하니까 분위기가 나잖아요. 네. 그 여기는 뭐 2-30명밖에 안 모이고 당직으로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 몇 명 없기도 하고. 그래서 모여서 훈련하기도 좀 뭐 아침에 운동한다고 또 좀 애매하기도 하고. 네네. 그 미군들은 깔끔하게 아침 운동 딱 하고 자기 할 거 딱 하고 한 4시쯤 딱 퇴근해버리고 개인 운동해버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적으로도 그게 투자 대비 효용이 좋겠네요. 훨씬 좋죠 캠프가. 더 모여 사니까. 근데 우리 군대가 처음에 캠프가 왜 안 됐냐면은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네. 그 과거 전쟁을 생각한 거죠. 북한이 전차를 끌고 막 밀고 내려온다. 그러면 사방이 퍼져서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방에 부대를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미군들은 캠프와 용산, 지금 평택 딱 하나로 있는데 여기가 이동하기 머니까. 뭐 여의도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모세혈관처럼 쫙 퍼져 있어야 막을 수가 있다. 순간에 진지 투입해서 북한이 내려오는 거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네. 과거에는 이게 맞아요. 네. 하지만 현대전에는 지금도 우리가 24시간 북한을 지켜보고 있고 북한의 동태를 다 살펴보고 있고 네. 그 북한은 걸어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그쵸. 북한은 미사일로 도발한다거나 핵미사일로 도발하지 북한은 걸어 넣어서 내려온다는 건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당연히 이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군 전차는 이동하면서 포를 못 쏴요. 네. 이 포신이 흔들려가지고 우리는 이동하면서 포를 쏴요. 근데 정확도 훨씬 높아요. 네네. 기술력이나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월등하기 때문에 북한이 걸어 내려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네네. 걸어서 옛날처럼 싸우는 건 전쟁은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것도 물론 지켜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프화가 안 된 거죠. 근데 캠프화가 안 되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데요. 가족이 50명이어서 이제 마을을 만들었어. 그럼 50명이 살면은 50명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구나.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보면은 네네. 아파트 단지 안에 수영장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이 막 카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동이 하나짜리 아파트가 카페를 운영할 수 있어요? 수영장을 힘들죠. 만들 수가 있어요? 규모가 안 되죠. 작으니까. 근데 한 동짜리가 막 여러 개 있어. 그런 게 아파트가 비쌀까요?
대단지가 비싸요. 대단지가 시설이 좋겠죠. 대단지가 훨씬 좋죠. 그러면 네. 초등학교도 안에 품을 수 있죠. 미군들이 안에 학교가 있잖아요. 아, 그 안에 정도 미군들이 크기구나, 다닐 수 있는 캠프가. 네. 국제학교, 미군 네.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학교까지 다 풀케어 된다면 가족들이 풀케어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시에 미군 가족들이 대피할 수 있는 활주로가 거기 있어요. 네. 미국 전쟁 난 미군 가족들은 비행기 타고 가요. 아, 활주로까지 안 해. 다 있어요. 아, 좋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 전쟁 나면 군인 가족들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빠 언제 와 그러고 아빠는 갈게 안녕. 너네들끼리 각자 도생해. 없어 없어. 네. 심지어 포가 떨어지는 그 아파트 옆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군부대 옆에. 그럼 죽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군들은 전쟁을 오래 해서 이제 가족이 살아야 내가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남을 이유가 뭐예요? 가족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은 군인 가족들에 대해서 철저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군대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전쟁 안 했으니까 전쟁을 잊은 민족이니까 이제 한번 말하자면 너무 긴데 아무튼 그 캠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러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둘이 사는데 집이 100평이야. 그러면은 허리 끊어지겠네요. 그러면 청소만 해도 하루가 끝날 거예요. 그렇죠. 정원도 있어. 심지어 나무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대 규모나 이런 것들이 비록 파편화돼 있지만 전에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를 가정해서 만든 그렇죠.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절반 줄었잖아요. 절반이죠 지금은. 네.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절반이 아니에요. 저 세대의 절반이니까 과거 그런 아버지 거구나. 세대에 비하면 3분의 1인 거고 10년 전보다 절반이에요. 근데 감축을 안 하고 있군요. 근데 감축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감축하면서 또 만들었어 부대를. 왜? 장군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윗대가리들은 후배들 자리를 뺏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감축하면서 줄어야죠. 사람이 줄었으니까. 네. 병력이 줄었으면 병력이 준 거에 맞게끔 우리가 슬림화해야 되는데 네네. 슬림화는 아래만 내고 이렇게 이제 역삼각형이 되는 거죠. 아, 오히려 병사가 장교는. 줄어들고 장교는 많아지는. 장군들 막 그 연관 장교들이라고 해서 중령 대령들 그 사람들 자리는 더 만들어 놓고. 근데 아랫 사람들은 없어. 근데 아랫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가상의 병력이지. 전쟁이 난다면 이라는 if의 가정을 두고 예비군들을 생각하고만 하는 건데 개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징병제는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상호님은 오 작가 표정이 굳고 있습니다. 상호님은 이 징병제 시스템을 유지를 하되 이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에게 군사적 DNA를 건강하게 심을 수 있다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더 가능해진 시스템이 될까요? 지금 우리 군대가 징병제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오지 않아야 될 친구들이 군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몸이 아픈 친구들. 네. 아까 선천적으로 아예 몸이 아픈 친구들. 그게 이제 뭐 육체적일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일 수도 있고 사실 군대라는 곳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구나 다 전역하고 하는 게 야, 누구나 군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는 가능했지. 과거는 왜? 좀 삐딱해? 맞으면 됐어요. 정말 동물적인 것처럼 정말 맞아서 어떻게든 혹은 그러다가 못 버티는 애들은 죽었어? 그리고 심지어 현역률도 더 낮았잖아요. 그때는. 낮았죠. 그때는 건강한 사람들만 왔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애들이 와? 뒤지게 맞아. 그러면 정상으로 좀 돌아오든가 정상인인 척을 하던가 아니면 꾀병이었는데 진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효과가 있긴 하네요. 있긴 했죠. 과거에는 있었죠. 과거 어른들 보면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 많이 없어요. 네. 왜냐면 학교 때부터 두들겨 맞으니까. 학교 때부터 두들겨 맞으니까 좀 교정이 되지 사실은. 그것도 뭐 안 좋은 표현이지만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저는 이거 잘 반대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그쵸. 때부터 큰일 나죠. 컨트롤이 안 되던 애들이에요. 이제는 네.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자도 못 깨워요. 그쵸. 성추행되거나 막 흔들어 깨우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에 냅둬요 그냥. 아니, 방치된 애들이 이제 군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확 조여지니까 심지어 말 안 듣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원하지 않는 말을 안 듣진 않아요. 말을 들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못 따라오지. 그래서 힘들다. 살이 쪽쪽 빠지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구토를 한다거나 변비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쓰러진다거나 갑자기 왜냐면 저희 아빠도 뭐 군대 얘기하다가 근데 요즘이 더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자기 때는 밥이 없었대요. 사회에서. 근데 군대 가면 밥도 줘.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이랑 군생활이랑 오히려 어떤 사람한테는 군생활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갭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하면서 인권적인 것도 많이 향상이 됐고 재정적인 것도 많이 향상이 됐고 자유도적인 측면에서 옛날에 비해서 즐길 거는 되게 많아졌는데 시스템적으로는 비슷하니까 이게 갭이 더 커가지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다고 아빠가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딱 그 얘기 지금 하고 맞아요. 계시네요. 예. 그게 뭐 요즘 애들 이상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근데
애초에 누워있던 애들한테 서 있으라고 하면 힘들죠. 그쵸. 서 있던 사람들한테 앉아 있으라고 하면 좋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애초에 누워서 TV 보던 애들한테 야 이제 서서 봐. 갑자기 서서 보라고? 그럼 허리 아프죠. 근데 서서 보던 사람들한테 앉아서 봐. 그럼 허리가 너무 편하죠. 네. 그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똑같은 자세이지만 지금 친구들한테 그런 거 강요하는 거는 너무 비인권적이고 그리고 그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 변화에 네. 맞춰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에 오지 말아야 할 친구들 군대 온다.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을 끌고서 군대가 어떻게 건강해지게 만드느냐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을 때는 최근에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하는 거를 이제 대안으로 공약으로 냈단 말이에요. 네. 물론 10개월 감축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10개월 감축은 좀 너무 무모한 거기도 하고요. 왜 무모하냐면은 10개월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뭐가 가장 뚜렷한 나라입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10개월 하면 2달이 비죠. 그러면 10개월이면 그 안에 훈련소도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한 달. 훈련소 기간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임무 수행하는 거는 9개월에서 8개월이 될 거예요. 일리 있네. 그러면 한 개 계절이 없어지죠. 그렇네요. 근데 군인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혹독한 추위를 경험해 봐야 돼요. 네. 그래야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추울 땐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더울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봄철, 가을철에는 뭔가 산에 뱀도 많이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계절감에 맞는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 맞네요, 그걸 익혔는데 맞네요. 그걸 못 익혀요. 10개월은. 맞네. 저건 너무 짧아. 저 네.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만약에 저걸 시도한다. 그럼 이제 군대는 더 빨리 망가지죠. 지금도 사람이 없는데. 지금도 병사들이 많이 없어요. 네네. 지금도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사람보다 탱크가 더 많아요. 전차. 그리고 사람보다 자주포 K9이 더 많아요. 진짜 통계적으로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어떡하냐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우리 운영을 부대가 못하겠네. 우리가 네. 훈련을 해. 그럼 옆 부대에서 사람이 와요. 네. 도와주러. 인력 품앗이. 용역을. 그러니까 옆 부대 용역을 데리고 오는 거지. 아. 그 훈련이 끝났어. 그럼 쉬어야 되죠. 네. 나 못 쉬어. 얘네 훈련하잖아. 도와주러 네. 가야 돼. 근데 이게 장비를 줄일 수는 없고 인간은 점점 더 줄어들 텐데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비를 이제 팔아야 장비도 이제 무인화를 하기도 있고 하고요. 무인화. 실제로 폴란드로 팔기도 했잖아요. 아 그렇네요. 실제로. 네. 뭐 말로는 만들어서 팔았다고도 하는데 뭐 전망부대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네 장비가 없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중고로 좀 넘겼다. 왜냐 급하게 일단 먼저 조고 우리 네. 또 만들면 새 걸로 만들면 되니까. 지금 무인화를 또 시도하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조종하듯이. 그게 숙제겠네요.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계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소리 듣는 거, 그다음에 냄새, 그다음에 감각, 네네. 기운 그런 거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드론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무조건 필요한데 아까 다시 말했듯이 징병으로 하다 보니까 오지 말아야 될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마치 인간 발목질과 같아요. 한 명이 들어오면 얘 한 명 때문에 2명, 3명이 시달려야 돼요. 얘가 갑자기 못 하겠다. 정신병으로 뭐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럼 얘를 혼자 보낼까요? 아니죠. 간부가 따라가야 돼요. 가뜩이나 간부가 없는데. 간부가 없는데. 그러면은 매번 누군가는 이 전담하는 친구들이 얘 옆에 2명씩 붙어 있는 거야. 네, 근데 인간 안할 수도 발목질이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친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도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탓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야전에 있는 야전이라는 이제 부대에 죽어나겠네요. 있는 전방에 있는 간부들 야전이라고 하는데 야전에 있는 간부들이 죽어나는 거야.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역이 더 빨라지는 거지. 못 하겠다. 그러면서 왜냐? 간부가 더 줄어들고. 제가 방송에서 하는 명언인데 오늘 네 옆에 있는 전우가 가장 많은 날이다. 아, 점점 주니까. 내일은 간부가 더 줄 것이고 내일은 또 안 들어올 것이고 내일은 출산율이 더 줄었으니까 실제로 더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있는 전우가 가장 많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맞아요. 내일은 더 줄어요. 하사가 뭐 안 들어온 지 3년째 지나는 막 부대가 근데 이 있고. 트렌드가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4년 정도 됐죠. 4, 5년. 그러면 꽤 최근인데. 그러면 근데 우리 국방부는 이렇게 인력 감소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를 안 해놨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그러면 군을 이제 없애고 통폐합을 해서 아까 말했던 미군들 캠프화처럼 지금 지방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강원도 사람 없어요. 어느 정도는 지방에서는 교도소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교도소는 교도관들이 있으니까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면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충남에도 국방 클러스터 해가지고 군부대 다 자기네도 오라고. 왜냐면 군인들 오면 군인들 소비가 있어. 젊은 친구 소비를 하니까.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최소한 뭐 외출외박을 나가더라도 교통이 움직이다 보면 또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들은 네. 자치단체들은 지금 사람 없잖아요. 인구 소멸됐잖아요. 지방에 만들면 다 손들어요. 와달라고. 땅 내줘요. 뭐 그런 국토 보상 관련된 것도 국방부 땅을 주고 서로 교환하는 건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저기 뭐냐.
군인들 장군 자리가 줄어들죠. 그쵸. 아무래도. 통폐합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자리를 뺏기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더 높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더 높은 사람이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캠프화가 되면 부대가 슬림화 된단 말이에요. 군대가. 그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최근에 또 언론 매스컴에서 해병대 사성장군 만든다고 막 네. 사군체계 만든다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말이 안 돼요. 해병대도 사람이 없는데 뭐 사성장군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 논리가 벌써부터 그런 거예요. 얘네들 사람도 없고 지금 축소해야 되는데 자꾸 자리만 늘릴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 근데 저걸 왜 하는 걸까요? 권력욕. 아니죠. 정치인들한테는 해병대 전우회가 응원해 주잖아요. 저렇게 야, 우리 하면은- 해병대 드디어 사성장군 나온다. 라고 그 정치인을 지지하겠죠. 그래서 약간 포퓰리즘적인 정치가 포퓰리즘이죠. 쓰인다. 100% 포퓰리즘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근데 인간이라면은 뭐 약간 저 장군들을 옹호해 보자면은 인간이라면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그걸 지키고 싶고 어쨌든 장군까지 올라갔으니까 내가 이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뭔가 욕심이나 이런 거를 탓하면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장군들이 시스템을 만드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선이라는 큰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정책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득볼 게 아니라 20년, 30년 뒤에 내 후배들과 내 자녀들이 득볼 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쵸. 그게 정책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당장 몇 년 뒤, 2, 3년 뒤에 내 후배들이 득볼 걸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2, 3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정책과 정치적인 거나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죠. 네. 그래 발전을 하지. 근데 우리 군대는 지금 당장 혹은 당 몇 년 안에만 쇼부 볼 수 있고 혹은 내가 자리에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근시안적으로 내죠. 근데 저희가 저출생률 된 거는 좀 계속 있어왔던 패턴인데 특히 4, 5년 전부터 뭔가 급격하게 감축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저도 뭐 인원들에 대한 뭐 인구가 준 것도 가장 큰 거고 간부들에 대한 지원율이 가장 떨어지게 된 이유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병사봉급 200만 원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200만 월급이 원 확 올랐죠. 월급이 확 올랐어요. 그 200만 원 시대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저는 병사들 200만 원 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쵸. 고생하는 친구들. 근데 그 200만 원 시대를 열기 전에 해야 될 선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우리가 더 수당을 지급을 하고 고생하는 친구와 고생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베네핏의 차이를 줬어야 돼요. 근데 전방 GOP에서 총 들고 땡볕에서 고생하는 친구, 추운데도 벌벌벌 떠는 친구들이랑 표현이 그렇지만 후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 그냥 표현할게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 친구들은 월급 차이가 한 달 기껏해야 뭐 10만 원도 차이가 안 나요. 수당이 없다. 없어요. 그럼 누가 고생할래요? 그쵸.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친구도 힘들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못하겠다. 정신병 걸다고 막 못하겠다 그래요. 그럼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죠. 네. 그럼 또 간부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떻게든 구워 삼고 막 좋은 말 해주고 막 아, 남아라. 오냐오냐 하겠죠. 장교들한테. 장교들이 병사들한테 그렇게 하겠죠. 에. 그러면 또 이제 아. 악순환인 거죠. 근데 거의 고생하는 친구들이 월급이 한 300만 원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이 한 100만 원 수준이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들이 일 못한다 그럼 내려보내겠죠. 야, 너 내려가. 너 말고 할 애들 많아. 아닙니다. 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나겠죠. 에. 면접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체력 수준이 되는 애들만 올라오겠죠. 그 정신력이 되는 애들만 하겠죠. 이게 베네핏 줬어야 그러니까 전투와 비전투를 나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징병제가 이제 모병제도 슬슬 전환될 수가 있겠죠.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대선 후보 누가 이제 얘기했듯이 모병제와 전투 모병제에서 징병하는 친구들은 10개월, 전투 모병제는 36개월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전투 모병제 36개월을 가요? 그쵸. 난 어떤 대책이 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월급을 좀 더 주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월급 얼마 줘도 맞춰줄 건데요. 그러면 이미 200만 원인데. 아니 월급을 맞춰줬다. 그럼 월급 얼마 맞춰줄 건데요? 한 3, 400이요? 그러면은 하사들 소위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뭐 1000만 원 줘야겠네요. 그럼 답변이 나오죠. 그 애들은 직업으로 사명감으로 온 거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게 무너진 게 병사봉급 200만 원이에요. 윤석열이 정부에서 병사봉급 200만 원 줄 때 제가 그때 그 대선 공약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하사 아무도 지원 안 할 거다. 하사 월급이 지금 얼마죠? 하사 월급이 그때 당시에 170이었단 말이에요. 하사보다 오히려 병장이 많이 받네. 그러니까 그럼 누가 하사를 가겠냐 이거예요. 혹은 병장을 하다가 하사 전환을 해야 되는데 더 말뚝박는다 월급이 표현을 하죠. 줄어든다 누가 지원을 하겠어. 그렇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간부부터 올리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물론 병사들한테 더 큰 베네핏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일단은 고생하고 있는 부사관이나 장교들한테 먼저 주고 시행돼야 된다. 요 그것도 말씀이시죠? 있고 그리고 네. 고생하는 병사들. 병사들 해군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해군들 모집이 안 돼요. 네. 왜냐면 핸드폰을 주잖아요. 네. 핸드폰은 이게 마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을 주는 건 좀 오케이. 줘도 돼요. 근데 배 타면 핸드폰이 안 터져요. 내부 게임만 할 수 있어.
인터넷이 안 되잖아. 재미없겠네요 그러면. 나가니까 핸드폰이 안 터질 거 아니에요. 3달 더 길어 그리고. 근데 핸드폰을 못 쓰는데 애들이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수당이죠. 함정 수당을 줘야 돼요. 근데 배 타는 병사랑 수병이라고 하는데 배 안 타는 수병이랑 월급 차이가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징병제에서 그냥 징병제라고 해서 병사는 똑같은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고생하는 친구들이랑 조금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든 덜 고생한 친구들이랑 금액적 차등을 줘야 된다. 그래죠. 그래야 전투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죠. 실전인 내가 실전으로 지휘하는 지휘관이야. 지금 실제로 NL 서해 NL은 항상 실전이란 말이에요. 거기 내가 지휘관이면 내가 뽑아서 오고 엘리트 막 전투적 의식이 넘치고 막 지원해서 온 애들하고 데리고 네. 싸우는 거랑 네. 끌려온 애들 싸우는 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 최소한 전방이나 실제 적을 마주보고 있는 GP, GOP에 근무하고 있는 DMZ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끌려온 친구들이 아니라 자기 지원해서 선발돼서 온 병사들이라면 같이 믿고 싸울만 하겠죠. 간부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억지로 끌려온 애야. 의지도 없어. 아 내가 왜 하필 전방에 와가지고 운이 안 좋았다. 뭐 툴툴대. 네. 그럼 얘들 어떻게 싸워요? 그쵸. 그럼 오히려 얘는 인간 지뢰죠. 음. 발목 지뢰가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2명 3명 끌려다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해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를 조금씩 이제 꺼내 와야죠. 그런 아젠다를 꺼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저런 큰 타이틀 딱 꺼내놓는 거는 저도 포퓰리즘이죠. 왜냐 본인을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들이 자녀들이 군대를 갈 때가 됐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집약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보상 체계가 무너진 것과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군대가 전반적으로 너무 정치화가 많이 되어 있다. 요게 좀 가장 큰 두 포인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 군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많이 정치화가 됐나요? 저는 다른 나라를 대해서는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렇게 국제 정세에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대한민국 군대는 진짜 정치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흔히 말하는 민주정부라고 하는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잖아요. 북한과 대화를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북한과 대화를 하면 그거는 통일부가 하는 일이고 그거는 정부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방부는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할 일을 하면 돼요. 그쵸. 그 누가 뭐라 해. 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손잡았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나라 지키겠다 훈련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북한을 상대로 작계를 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건 할 일을 아니죠. 하는 거죠. 본인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문재인은 문재인 할 일을 하는 거고 통일부 장관 하는 일 하는 거예요. 서로 박수 칠 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같이 평화를 외치고 같이 평화쇼에 동참이 되니 평화쇼. 그때 당시 실제로 왜 제가 평화쇼라고 하냐면은 9.19 군사비라는 군사비를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해놨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제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비를 했을 때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9.19 군사비가 휴전선 인근 부근하고 백령도, 연평도 해병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쪽 그다음 서해 NLA 몇 킬로 부근에서는 훈련 금지, 사격 금지였어요. NL이라는 것이 군사 NLL. 분계선인가요? NLL이 바다에 있는 바다. 군사 분계선이에요. 거기 바다는 선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선만 그렇고 위아래로 이제 서로 못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를 중국어선이 비집고 들어가요. 함선? 중국어선. 중국어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아. 거기다 걔네 섬을 만들었죠. 물고기가 많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간 거지. 근데 그걸 북한이 판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거기서 훈련을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9.19 군사비 때.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가 사격을 못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격하려면 후방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사격하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배를 타고 매번 이동해야 돼요. 장비를 싣고. 매우 불필요하죠. 그 백령도, 연평도는 실제로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쐈잖아요. 그쵸. 포르토발을 했잖아요. 네. 바로 대응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격 훈련 준비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마비시켰죠. 근데 북한은 했어요. 북한은 9.19 군사합의 알바 아니고 할 거 다 했다고. 근데 우리만 지켰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평화쇼죠. 그럼 약간 국방부 장관으로 나서가지고 이거는 우리 할 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를 그걸 했었어요. 못했다. 그거는 별개다. 물론 서로 도발하는 거는 금지 오케이. 서로 도발하는 거 금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때 장군들도 반대했어요. 많은 장군들이. 네. 근데 당시에 장군들 누가 임명하냐? 정치 대통령실에서 지명을 하니까 그런 놈들만 앉혀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GP랑 우리 GP, 그러니까 GOP 안에 있는 이제 전초 기지라는 게 있어요. GP. 그걸 서로 하나씩 폭파시켰어요. 근데 북한군 GP는 그냥 무슨 뭐 동네 노가다꾼들이 만든 거 마냥 네. 그냥 나무 합판으로 만든 대충 벽돌 쌓아서 만든 GP예요. 약간 오두막 스타일. 그냥 오두막 스타일, 진짜 오두막 네, 스타일. 네,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GP는
완전히 기지예요. 커맨드 센터, 스타크래프트 사진 커맨드 한번 센터. 볼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GP 한번 쳐보세요. 커맨드 센터 우리는 우리는 커맨드 센터 이렇게 우리는 커맨드 센터 같은 센터예요. 콘크리트 저거요? 벽이 둘러싸여져 엄청 있고 큰데? 저게 GP예요. 거의 국방부급인데요. 저게 이제 북한 애들 사격을 못하게 안에 커맨드 센터처럼 이렇게 옹벽이 쳐져 있어 컨트롤로. 네. 근데 북한군 GP 쳐보세요. 자, 저게 북한군 GP예요. 이야 레벨 1 성벽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벤츠, 음. 마히바흐. 쟤네 갖고 있는 건 마티즈. 근데 서로 하나씩 폭파시켰어요. GP를. 그러면은 아니면 한국 게 더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그건 작은 것도 있나요? 우리는 저 GP가 북한군 GP 3개를 커버해요. 1대 3이에요. 장비가 좋으니까. 애초에 좋은 트레이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좋은 트레이드가 아닌데 같이 하나씩 폭파시키면서 마치 서로를 감시하지 말자. 평화로 가자. 폭파쇼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GP 폭파할 때 우리는 반대했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가 우리 3개를 커버한다. 우리는 저기 안에는 장비들과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쵸. 폭파시키면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런 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복구시켰단 말이에요. 북한군 진짜요? 애들도 심지어 우리는 폭파시키고 나서 유엔군이 가서 확인했어요. 폭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만 북한군 애들은 들어올 수 없다. 사진으로 됐지. 야 사진으로 봐. 됐지? 우리는 실제로 확인을 못했어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애초에 좀 평등하지가 않다. 애초에 그러지도 않고 애초에 북한은 그런 생각도 없고 우리는 그 쇼에 당해준 거고. 근데 어차피 또 시간 지나면 북한은 배신하는 놈들이잖아요. 걔네들은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정신병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아무리 해봤자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절 무시한다던가 아니면 남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저런 평화쇼에 많이 우리 군인들이 이용이 근데 돼요. 제일 약간 좀 체감이 되는 말은 뭐냐면은 뭔가 저는 음악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와서 북한 뭐 정신병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쨌든 예술을 주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군인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또 업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는 말씀은 약간 그 이제 의무라고 할지 책임감이라는 건 약간 정부는 뒤바뀌었다. 그래도 돼요. 정부에서는 그래도 통일부는 그래도 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고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사람인 거지. 적과 손을 잡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우리 할 걸 했어야죠. 목소리를 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대한민국이 조금 더 군대가 정치화돼 있냐고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전쟁 중이고 그 전쟁의 그 기반이 사실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 이 분쟁 자체가 그렇죠. 사상이죠. 그치.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엮여서 군대 자체에 이게 분간이 되어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시작이 된 거라 그게 되게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이제 해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안보 그리고 막 정치적인 거가 당연히 섞여 있긴 하겠지만 그냥 그 안보와 우리의 국력을 되게 최대화하는 게 독립적으로 그 사람들 그 부대만의 어떠한 독립적인 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조금 흐려지지 않았나? 왜냐면은 어느 정도 많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이 있는 징병제 이런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모든 남성에게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정치적인 툴이나 어떠한 그런 투표적인 그런 걸로 많이 이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 자체부터가. 저는 만약에 개선을 한다 그러면 저도 징병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대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젊은 친구들이 생짜배기 그저 군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친구들이 억지로 꿀려서 군생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악몽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원해서 갔지만 원해서 오지 않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지금 당장 나한테 똑같은 거 지금 나 애도 키우고 했는데 당장 나한테 군대 가래.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건 네 알바 아니래. 국가가 널 부른대. 그럼 미쳐버리죠. 환장하지. 그쵸.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두고 뭐 사랑하는 가족도 두고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미션을 받으러 간다고 미쳐버리죠. 환장할 일이죠. 그 저는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친구들이 안타까운 선택하는 걸 보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군대 포인트에서도 희생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맞지. 그게 서로 루즈가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뭐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연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 징병제를 통해서 국가의 어떠한 그 국력이 세지고 이런 게 무조건적으로 된다면은 한쪽에서 좀 희생하고 그러면은 좀 이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을 하신 뭐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둘 다 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할 이유가 없지. 할 이유가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한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이죠 그게. 당장 삼면이 바다인 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일본인도 지금 우리가 한미일이 이렇게 동맹으로 엮여질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이 국가 정세라는 거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은 주한미군이거든요. 주한미군 대한민국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미군들한테 절해야 돼 우리는 사실.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방위비 솔직히 누구 뭐 방위비 뭐 부담 많이 한다 하지만 미군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공짜로 서비스해 준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 이래요. 미국이 다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해준 거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거에 비해 우리는 감지덕지인 거예요. 미군의 장비를 살 수 있는 거 동맹국만 살 수 있어요. 아무나 미군 장비 못 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 미군이 없으면 다 죽어요 사실은. 그 미군이 갖고 있는 정보자산 이런 걸 다 우리가 공유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굽신거리는 것도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못한 것도 있어요. 미군의 의지를 너무 많이 해서 미군이 지켜주겠지. 지켜주겠지. 아 맞네. 마치 대한민국의 관식인 거죠. 폭삭 소가수 때 관식이 봤어요? 안 봤습니다. 아, 그거 안 봤단 말이에요? 아씨. 관식이라고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걸 관식이라 그래요. 네. 네,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증명도 돌아와서 사실 징병제를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모병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거에서 선구조에 먼저 우리 해야 될 점들이 지금 징병제로도 돌아가지 않은 이 군대를 빨리 축소, 개편, 통폐합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징모 혼합제, 징병제와 모병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에 있는 배 타는 친구들, 함정 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전방에 있는 친구들을 개월수를 갖게 하고 하지만 수당의 베네핏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으로 온 친구들은 전투 근무 지원이라 그래서 뭐 전투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뭐 군수나 아니면은 전투 지원하는 병과들도 있단 말이에요. 직접 싸우는 병과가 아니라 그래서 좀 피로도를 좀 낮추고 대신에 진짜 실전을 하는 친구들은 모병으로 뽑아서 그 친구들한테는 더 보상적으로 금액적으로 준다던가 아니면 그 친구들이 전역을 했을 때 가산점을 준다던가 뭐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세금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더 파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교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국립대학교에 무시험 입학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도 일단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가서 졸업을 안 시켜주면 되니까 졸업 기준 높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졸업 기준 높여서 일단 입학을 시켜줘. 그럼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일단 군대 갔다 오면 뭔가 인생이 바뀌겠지. 그래서 군대를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네, 그러다 만약에 네. 페이가 맞으면 직업군인으로 전환해도 되고 마음에 들면. 그 실제로 전에는 장교 출신이면은 이런 뭐 대기업 이런 데서 채용을 많이 해줬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사람 많을 때는 장교 출신들은 임관하기 전에 채용됐어요. 임관하기 전에. 특히 나루토 씨 같은 경우는 포텐셜만 보고. 네,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내가 현대에 입사된 상태에서 군생활 끝나면 바로 현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런 시스템으로. IMF 터지기 전에는. 네. 그때는 면접 보는 사람 돈 줬잖아요. 그쵸. 면접비라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미국 이런 데도 군인 출신이고 하면 조금 더 채용할 때 도움 되지 않나요? 훨씬 많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군대 근데 그거는 좀 더 이렇게 그 외적인 어떠한 가산점 요런 게 아니라 좀 더 이 사람의 능력을 믿어서 에틱을 하는 믿는 것 거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장교가 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리스펙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워크 에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뽑고 싶은 거지. 뭔가 군대도 이게 갔는데 회사 생활 잘하겠지. 그치. 이게 뭔가 이 오르가나이제 이런 대의를 좀 보는 사람이고 팀 플레이어를 잘하고 요런 그 덕목들을 먼저 보고 자발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해가 되네요. 그게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군들은 모병이죠. 그리고 미군들은 실제 전투에 투입되죠. 그 미군들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뭐 블랙호크 다운의 영화나 혹은 뭐 스나이퍼 그런 영화들 같은 거에서 하트로커 같은 영화 같은 데서 미군들의 위대함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군들이 군가 가창경인데 놀고 우리 대한민국 군대 영화 보세요. 신병. 신병, DP 다 뭐예요? 부조리, 괴롭힘. 거기서 싸워서 이기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가 영화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건 대부분 저런 행동들이에요. 선임이 괴롭히는 갈등. 네. 그리고 막 어떤 해병대 영화는 막 선임 후임 막 성기를 만지는 그런 근데 장면. 그 이게 팩트 베이스 아닙니까? 그 DP에서도 막 괴롭힘. 근데 팩트 베이스죠.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왜 이렇게 됐는가? 만약에 정말 전시에 싸워 이기는 전우였다? 내 옆에서 총을 맞았는데 나를 구해줘야 하는 내 후임이에요? 그렇게 대할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총 맞았는데 날 끌고 가서 살려줬어. 혹은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날 살려준 병장이야. 리스펙해요. 아니면 훈련할 때 막 나한테 정확하게 알려줘. 야 이렇게 하면 너 죽어라고 막 머리통 때려가면서 끌고 가. 그거 날 막 이끌어줘. 리스펙하고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땡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군대는 야 삽질이나 해. 아 담배나 피고. 맨 쓸데없는 걸 하니까. 근데 이걸 본 기성세대들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을 리스펙할까요? 본인의 기억에는 그 군대는 맨 작업하고 고생. 야 그렇네요. 그냥 뭐랄까 표현이 이렇잖아요. 야, 뭐 고생했다. 고생 족빠지 고생했네. 걔같이 고생하다 왔네. 고생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멋지다, 리스펙한다. 야, 멋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본인들 기억에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징병제에서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징병제를 찬성하고 막 우리 군대 무조건 군대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직무 혼합제를 만들어서 징병하는 친구도 어쩔 수 없는 친구들은 그 역할을 하게끔 해주고 무조건 다 전투하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군인이라는 존재가. 하지만 그 전사적인 DNA를 가지고 있고 뭔가 군인으로서 더 뭔가 빛을 발하고 있는 싶은 친구들한테는 아까 전투적인 GP, GOP, 그다음 함정에 타는 친구들, 아니면 방 진지 올라가서 포사격하는 친구들, 실전적인 투입되는 친구들 거기 또 넣어주고 대신 그들에게 베네핏을 줘야죠. 네. 뭐 핸드폰은 24시간 자율적으로 쓰게 한다던가 휴가를 더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 금액적으로 차이를 준다던가 혹은 저녁 이후에 리스펙을 준다던가 하면은 너 군대 갔다 왔어? 나 전투 모병제로 해서 나 모병 몇 기야 해서 갔다 왔어. 오 리스펙. 그게 뭡니까? 카투사입니다. 카투사는 이제 리스펙 하잖아요. 인정받죠. 예. 왜? 미군이랑 생활했으니까. 그 영어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카투사 애들은 본인 카투사인 거 되게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렇네요. 카투사 친구들도 작업하긴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군대는 군대니까 사람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카투사는 미군이랑 훈련해서 미군 똑같이 시스템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장비도 좀 간지나고. 장비들도 간지도 나고 똑같이 아침마다 PT 운동하고. 카투사 애들은 저녁하고도 맨날 카투사 기지에 놀러 가고 막 그래요. 후임들 만나러 가고. 자부심이 있으니까 리스펙하니까. 근데 우리 군대는 그걸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멋있게 좀 만들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캠프화, 축소 개편. 캠프화에서 오직 싸우는 것만. 지금 군대는 싸우는 걸 못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2명에서 100평 산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청소밖에 못 한다. 청소밖에 못해요. 근데 그걸 또 되게 중요시해. 집 좀 들어오면 어때? 풀 좀 잘하면 어때? 근데 위에 있는 시어머니들이 매번 와서 야 집에 이렇게 더럽냐? 그런 말이야. 그럼 또 집 깨끗이 치워야 돼. 그러니까 매번 집을 깨끗이 치워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만연화가 된 거죠. 그 실제로 인구 대비 지금 시설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간이 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야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냐 깨끗하게 좀 만들자. 여기 카페처럼 만들어 보자. 그 쓸데없는 거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인정을 해. 그게 또 국방일부에 실려. 그게 또 자기 치부에 치적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워 이기는 거에 대한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조직이 된 거죠. 근데 군대는 어느 정도 근데 비합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미군 같은 경우도 막 맨 처음에 드릴 캠프 할 때 막 뭐 이불 각하는 거라든지 뭐 이름표 적는 이런 거 한다는 거라든지 어쨌든 뭐 전투에 보면은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내 정신 상태를 더 각성시키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정도가 지나치다. 아니요,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 제가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전 지금도 욕 많이 먹는 건데 네. 직각 식사라고 있어요. 네, 이거 사관학교에서 직각 식사를 했었는데 직각 식사 한번 봅시다. 나 직각 식사 김상호 논란이 있거든요. 그거 말이 안 되던데. 예. 진짜 김상호 논란. 저게 이제 사관학교에서 하는 건데 저도 했어요. 저게 뭡니까? 아 저게 저게 봤어요. 되게 뭐가 바보 같아 보이고 막 음식 흘리고 찐따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국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저게 논리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정신이에요. 내가 정신교육.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급하게 먹지 않겠다. 부하들 앞에서 밥이다. 이건 장교로 위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밥이라도 먼저 먹이고 천천히 먹을 수 있고 여유롭게. 그다음 다 부하들이 먼저 먹고 나면 나도 먹고 나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왜냐면 기초건설은 너무 힘들고 배고프거든요. 그걸 통제하고 절제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단순하게 불편하게 먹고 막 흘리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거 할 때 네. 밥을 일부러 조금 펐어요.
그리고 흘릴 만한 건 아예 푸지도 않았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왜 멍청한 놈들이 배고프니까 막 퍼 먹지도 못해. 다 흘리는 거야. 근데 저렇게 몇 번 먹어야 돼요? 저렇게 저희 때는 한 2주 했거든요. 2주? 꽤 긴데요? 꽤 길죠. 삼시세끼. 그동안은 삼시세끼. 그동안은 사실 먹는 거에 대해서 배고프면 엄청 배고파요. 근데도 참는 거예요. 나는 장교가 될 사람이니까. 그런 정신적 이미지를 주는 거지 저게 괴롭힘이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혹은 저 훈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가혹행위로 보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군들 드릴들 막 교관들이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 따지고 그것도 가혹행위예요. 근데 웃지 않는 거 옆에 소리 지르고 가혹행위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미군들한테 멋있다 그러죠. 그렇죠. 와 훈련 빡세다 군기 빡세다라고 하죠. 그게 미군들은 싸워 이기기 때문에 싸우는 거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리스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싸우니까. 그래서 너 싸우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군대 웃음벨 한번 또 그 이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웃음체죠. 웃음벨. 아 웃음벨 옛날 벨 치면 웃음벨 하는 벨 거. 치면 이게 그 영상이 진짜 기괴한데 이제 그 군대 알아요. 이제 생활관에 이제 사기 증진을 위해서 벨을 설치합니다. 어. 그다음에 그 벨을 울리면 저렇게 모두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봐.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이 보여요. 눈물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웃음벨이긴 한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웃음벨인데. 뭐 웃을 일 없는 군대에서 웃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억지. 이거는 지휘관에 그냥 지나가는 번뜩 있는 아이디어예요. 야, 씨발, 한번 웃겨볼까? 야, 웃음벨 설치 한번 해봐. 네. 자, 나부터 해볼게. 네. 어떤 일이 있었냐, 실제로. 이거 리얼이에요. 12사단 훈련병 사고가 있었잖아요. 훈련병 사망 사건. 훈련병 사망 사건. 그때 여군 중대장이 중대장이 무리한 가혹행위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그게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최근 일이에요. 그때 당시 그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단에서는 웃음 체조를 했어요. 그 사단에서. 웃음 체조가 뭔가요? 자,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웃는 거예요. 전날에 동료가 죽었는데. 네.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이제 유튜브에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저는 나쁘다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 정도 그냥 뭐 하루 시작할 때 다 같이 웃고 시작합시다. 좋은 캠페인 같은 거죠. 근데 저런 거를 행정화하고 저런 걸 미션화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저건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야 오늘 아침 웃어보자. 그냥 내가 주관해서 하는 거 되는데 저거를 일로 만든다고요. 웃음벨 했어 안 했어?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나의 미션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변질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만연해 우리 군대는. 이런 미션들이. 군가 가창경 대회 할 수 있죠. 뭐 같이 강연대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대회를 하네? 대회를 하면 준비를 하겠죠. 예선전을 하죠. 모든 전군이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간부도 없는데. 병사도 간부도 없는데. 병사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창업 경진대회 준비도 엄청 빡세게 해요. 아니 뭐 창업 경진대회는 전역한 애들 하면 되잖아요. 전역한 예비역 대상으로 해도 되잖아. 전역한 지 2년 안에 걔네들한테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현역인 애들 데리고 하니까 걔네들 임무 수행이 되겠냐고요. 저건 뭐예요? 축구하는 건가요? 저건 이제 전투 축구인데 저런 거야 뭐 재미. 저런 건 하는 예능적인 엔터테인먼트적인 건데. 그럼 좀 군복무 실제로 하시면서 약간 웃음벨 같이 약간 이거는 진짜 제가 조금 옛날에 독도는 우리 땅 군대 독도는 우리 땅 쳐주세요. 저 실제로 경험한 건데 독도 댄스라고 저게 이제 댄스, 네. 한때 밈이었어요. 네네네. 전 군이 아침 체조에 저 독도는 우리 땅 댄스를 추면서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눈물이 나네요. 저걸 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도수체조 대신 저걸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세요. 처음에는 맨몸으로 했다고. 네. 이제 다른 부대가 야 태극기 들고 한번 해보자. 지휘관이 보고 야 태극기 들니까 멋있는데 다음에는 독도 이제 형상을 그린다고. 계속 오바가 더해지는 거야. 저게 미션이 되니까. 꼭지점 댄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게 가볍게 우리 부대 한번 해보자 해서 하면은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저게 미션이 돼요. 저게 밈이 돼요. 그럼 우리가 저거 찍어 올리잖아요. 다른 부대는 폭주 터트려요. 저거 다르면 이제 오한 줄 알아. 중간에 혼자 나와서 독백해. 뮤지컬을 만들어버려. 독도는 우리 땅이야. 갑자기 연명을 한다고. 근데 그게 일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저게 일이 되는 거야. 미션. 그러니까 훈련은 잊어버려. 저것만 해. 그리고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리스펙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멋있는 저게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이 장군들이 우리 병사를
무슨 자기 손자 보듯이 손자 재롱잔치하면 막 귀엽잖아. 그 용돈이라도 주든가. 손자는 용돈이라도 주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저렇게 되는 거 저렇게. 이거는 뭔가요? 이제 군가 가창경연대 하는 건데 플래시몹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아 K-팝 DNA가 있네. K-팝 DNA. 네. 말 되네.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아, 좀 보여주기식이 많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든. 미군들은요. 미 해병대가 지원율을 높인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에요. 그게 뭐냐? 저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장 그리고 훈련 그리고 그 남자의 DNA, 땀, 피 그리고 막 그 숨소리 그 느껴지는 현장의 그 느낌 그거를 보고 가슴 뛰는 해병대를 지원하는 거지. 저는 쇼잉을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독도는 그러니까 우리 땅. 우리는 댄스 보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땀 흘리는 모습, 병사들이 고생하는 모습, 그 안에 성취를 느끼는 모습, 그런 것들을 프로파간다해서 아 남자로서 뜨겁다. 야 나 지원해서 가야지. 라고 지원해서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해서 갔어. 근데 맨 작업만 하네. 맨 청소만 하고 독도는 우리 땅 댄스 하네. 맨 이상한 거만 하고. 근데 그거 아니고 또 포상휴가를 줘. 또 환장하지 그럼. 휴가도 주는구나. 그럼 환장하지. 아. 그럼 그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 열심히 작전하고 훈련해서 상 받을래? 아니면 저렇게 춤춰서 상 받을래? 춤이 조금 더 가깝겠는데요. 좀 예. 가볍고 심지어 좀 간식도 줘요 중간중간. 네. 다 같이 열심히 하라고. 예. 얼마나 재밌어. 그렇게 군대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군에 대해 리스펙 하겠어요?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본질 DNA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징병제가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 군대가 그냥 징병을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징병을 했으면 이렇게 힘든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생짜배기 젊은이 데리고 왔으면 이들에게 군인으로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줘서 자부심을 느끼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윗대 어른들이 이 병력들을 데리고 따지고 보면 한 명당 인건비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소대장이면은 소대원들이 지금 좀 많이 줄었는데 못해도 20-30명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 한 명당 아주 낮게 잡아도 200만 원 잡자 치자고요. 네. 그럼 나는 얘네들 한 달에 6천만 원의 인건비를 쓴 사장님이에요. 그런 사장님이 6천만 원 인건비를 부렸는데 그렇게 애들 쓰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쓰겠죠. 그렇죠. 필요 없는 건 애들을 안 넣겠죠. 근데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침번을 세우고 아직도 사람으로 근무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불침번? 복도에 CCTV 틀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니까요. 복도에 CCTV 틀어놓고 생활관 뭐 그 화재 CCTV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이런 CCTV 안 만나 불이 나면 불 난 데면 CCTV가 켜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생활은 안 보여. 사생활 보호가 돼. 그런 CCTV 설치해가지고 원격으로 감시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 감시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제대로 쓸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졸린데 다 대충 쓰는 거야. 그러다 누가 나 재수 없는 거야 그냥 걸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내가 사람이면 내가 사장님이면 CCTV 설치비가 100만 원이야? 인건비가 200만 원? CCTV가 더 효율적이네?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럼 CCTV를 만들면 몇 년을 쓰니까.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야. 내가 짜장면 사장님이야. 근데 짜장면을 만들어준 기계가 5천만 원이래요. 근데 너 5천만 원짜리 기계 쓰면은 한 5년을 쓸 수 있대. 인건비 계산하니까 그게 더 싸. 네네. 그럼 그거 쓰는 게 맞거든요. 우리는 그런 뭔가 경영자의 마인드가 없어요. 군인들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야. 근데 그게 만연해.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게 정신력에 도움된다. 그러니까 불침범 이제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들 그러니까 그 요즘 신세대들 그래도 못 버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두지. 그러니까 간부들이 저녁이 빨라지지. 그러면서 또 애들은 안 들어오지. 나이 든 사람들만 지키고 있지. 근데 그 일이 점점 옛날에는 하사들이 했던 일들, 옛날에는 막내가 했던 일들이 지금은 그 중견 간부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장교가 불침범 쓸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화의 시대에 너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징병제, 모병제 관련해서도 아까 그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정치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도 그게 아니라 표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200만 원 실수한 게 맞죠. 그 전에 선제적으로 각종 수당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올려줘도 늦지 않는데 그래도 늦지 않 너무 자기 공약을 지키려고 왜 표가 보이니까 내가 했다 안보 대통령 하려고 무리한 추진을 한 거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네. 그때부터 간부들 지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금 10개월, 33개월, 6개월 그 모병을 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병을. 28개월 장교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사군단 전문화사? 28개월이에요. 네. 학군단 장교로 가는 게 28개월이거든요. 응복무가. 근데 그게 2,000명을 못 모아요.
그게 2,500명을 못 모은다고. 이미 모병이 안 되고 있다. 그 2,500명도 못 모으고 심지어 36개월짜리 장교가 있어요. 그거는 500명을 못 모아요. 근데 무슨 15만 명 전투 모병제를 모으냐고. 병사로 가는데 심지어 장교도 아니고 장교는 깐지라도 나지. 말이 안 되는 거. 그 말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저걸 주장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막 그래 징병을 10개월로 줄여? 그러면 사람이 지금 18개월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10개월로 줄이면 사람이 절반 사람도 안 되는 절반으로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의 반이니까 자, 거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죠. 여성은 그럼 여자는 군대 안 가나? SPNSTV 연장전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 네. 페이스.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민가